자, 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이부장 또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여행 주간이 한국관광공사에서 9월 며칠까지더라? 추석 전까지인가 추석 지나서까지인가 아무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을 여행 주간 참고하셔서 혜택 많으니까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랑 또 우리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약간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수술 후에 비행기 타는 문제가 이게 여간 신경 또 쓰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사실 이게 이제 약간 의학 부분이랑 겹쳐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 그 협회가 있어요. 요 의학 여행 관련한 그 의학 협회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좀 미리 좀 한번 여쭤보고 해서 확인된 내용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관련 보형 수술, 그 다음에 위암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장 용종 제거 수술, 그 다음에 사랑니 발치한 거 간단한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식, 라섹 수술, 그 다음에 눈, 백내장, 쌍꺼풀 수술, 그 다음에 신경외과 관련한 수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비행기 안전, 자신의 안전이지 자신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좀 조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저희가 또 한국여행정보라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에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참고를 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거리를 제외하면 보통 비행기는 이제 3만에서 4만 피트 고도에서 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의 기내 압력이 지상이랑 판이하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보잉 787 같은 경우는 한 6천 피트, 8천 피트, 6천 피트 가고 다른 건 8천 피트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 기압 대비 7에서 80%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기내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기압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 크게 못 느끼실 건데, 자, 하지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발이 좀 붓지요. 부은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의료적인 수술을 한 후에 비행기 타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료적 수술은 대개 신체 일부를 절개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그런 그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병원 의사 선생님의 이제 얘기가 있으면 비행기 이제 타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이제 안 타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뭔가 좀 깨름직한 거,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우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에는 대략 2-3주 정도면 항공기 여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어요. 대수술의 경우는 오히려 장시간 입원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퇴원하면 대부분 비행기 여행을 하는데 문제는 크게 없다고 합니다. 자, 수술 종류별 비행기 여행이 가능한 시점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는 흔히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랑니를 발치했을 때. 발치했을 때. 자, 요 경우는 비행 시간 2시간 이내, 그리고 발치 후 3일 정도는 또 훨씬 지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가량, 사랑니를 뽑은 후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비행기 타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수위를 높여갈게요. 그 다음에 라식이랑 라섹 수술, 라식이랑 라섹 수술은 1에서 2일 후면 탑승은 가능하지만 건조 현상을 대비해서 인공 눈물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창가, 강한 자외선이 있죠. 창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섹 수술은. 물론 이것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탑승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중한 수술이죠. 백내장 수술은 자가 운전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운전 자체도 한 달 정도는 자제를 좀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수술 직후에는 부담이 굉장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여유는 좀 가지시고 비행기 타시는 게 안전 빵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쌍꺼풀 수술은 붓기만 빠지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붓기만 빠지면 쌍꺼풀 수술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 분들이 그 우리나라 여행 와서 그 쌍꺼풀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채 막 붓기가 안 빠졌는데 이렇게 시내 보면 돌아다니시는 분들 가끔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붓기만 빠지면 비행기 타는 데는 문제 없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방 관련한 수술은 수술 범위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수술 후 2, 3주 후에는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전빵으로 한 3주에서 넉넉 잡고 4주 정도 후에 탑승을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보형물 같은 거 이제 가슴 수술할 때는 한 3일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의사 선생님 반드시 말씀 참고하셔서 여유 잡고 일주일 정도 되지.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도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수술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장 용종 제거 수술. 요거 어르신들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는데 대장 용종 제거 수술 대략 일주일 후 탑승 가능하다. 대형과 대규모 제거의 경우 2주일가량이 필요합니다. 2주가량. 대형으로 제거를 했을 때는 넉넉 잡고 2주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2주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기흉 환자입니다. 완치 후 일주일. 그 다음에 외상형 기흉은 완치 후 2주 경과 후에 비행기 타시는 게 그나마 좀 안심하고 타실 수 있고요. 갑상선암 수술, 요거는 나와 있기는 대략 2주일 후라고 나와 있는데, 갑상선암 수술도 큰 수술이니까 요거는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한 달 정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한 달 정도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담낭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가량, 그 다음에 치루 수술은 일주일, 치질의 뿌리 제거 후에 약 2주일 정도 후에 안전하게 비행기 타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외과적인 뇌수술입니다. 야, 이거는 큰데요. 야, 이거는 한번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개골내 압력이 상승하므로 전문 의사의 검토 탑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개골내 압력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수술하신 전문 우리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들으신 후에 탑승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뇌졸중 발생 후에 2주 이내 탑승하는 경우 기내 산소통 이용이 필요하대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정말로 전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는 편안히 하셔도 됩니다 하셨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절개나 제거 등 물리적인 손상이 있는 수술의 경우는 대략 2주 정도 후에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수술 종류와 내용에 따라 그 손상 정도 그리고 회복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그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책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종류별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부전, 그리고 혈관염 등 폐혈관 질환 환자의 경우 장시간 비행 시 혈전, 그리고 폐색 전증 유발 위험이 커지므로 비행 중에 다리 펴기 또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기내 도보 등이 필요하고, 기내에서 걸어다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 섭취가 절대적이므로 물을 자주 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는 제 경우도 있는데 7개월, 8개월 넘어가면 타지를 마요. 엑스레이도 거쳐야 되고 복장에 타지 마세요. 자, 임신 초기 출혈, 통증이 있을 경우 비행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 임신 말기지요 36주 이상에는 경우도 장거리 비행은 주의가 필요하다지만 타지를 마세요. 그냥 임신 5, 6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넘어가시면 타지 않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요거는 임신 초기 잠깐은 빼고요. 그 다음에 하지 정맥류는 이제 혈액순환의 정체로 인해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자주 움직이고 종아리를 마사지를 자주 해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혈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주 기내에서도 좀 움직이시고 기내에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종아리 마사지도 중간중간에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한 좀 그 협회, 의학 협회가 있어요. 여행 관련. 그래서 요건 저희가 다시 한번 의뢰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맞는 말인지 확인해서 저희가 편집 후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니까 혹시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 중에서 오류가 있는 건 또 자막으로 저희가 좀 수정해서 잡아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수술이나 어떻게 질환 같은 거 앓으시는 분들도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 중계에서 여기까지 좀 할게요.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부장이었습니다. 안녕.